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일본의 다카이치만큼 어리석지는 않지만 만만치 않게 무모함을 보여주면서 중국으로부터 망신을 사는 게 독일 정신들입니다. 지난 10월 독일의 이만은 장성에 부딪혔습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부장은 중국을 방문하고 싶었지만 중국 외교부는 그에게 모욕을 안겼습니다. 와봐야 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바데풀에 대놓고 너 오지 마 했습니다. 그래서 바데풀은 중국에 가려다 출장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는 중국을 방문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베이징 방문을 논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쌀쌀합니다. 독일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들지 말 것을 촉구하는 데다 미국 편을 들어 중국을 비난하면서도 염치 없이 히토류를 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최근 다시 독일과 유럽연합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독일과 중국의 교역 규모는 1634억 유로에 달했다. 독일의 대중국 수입은 크게 증가했는데 이러한 변화의 주된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독일의 대미 수출 감소입니다. 바데풀은 또한 중국과 네덜란드 간 넥스페리아 분쟁과 관련해 베이징에 읍소하려 할 계획이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숨통을 풀어주기 위해 독일도 넥스페리아의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중국 지분이 많다고 네덜란드 넥스페리아를 국유화한 헤이그의 조치를 21세기 해적 행위라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을 했지만 합법적 근거가 없어 압류하지는 못했는데 그보다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일부 서구 국가들이 식민지 유전자를 유지한다면서 분개합니다. 네덜란드가 17세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부, 타이완, 스리랑카를 식민지화하고 일본의 무역 거점을 설립했던 역사를 회상했습니다. 중국은 바데풀이 1937년부터 시작된 독일 외교정책의 반중 노선을 이어가고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일본과 동맹을 재구축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바데풀은 타이완도 집적거리면서 중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메르츠 내각은 바데풀이 냉대를 받자 이번에는 3인당 출신의 재무장관 라르스 클링바이를 베이징에 보냈습니다. 그는 허리펑 부총리를 만나 처음에는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제4차 중국 독일 고위급 금융대화에서 클링바일은 놀라운 진정성을 보여주며 중국 측과 27개 항목에 달하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금융개방, 산업협력, 친환경 이니셔티브 등 각 항목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클링바일은 중국에 입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많은 세계적 문제는 중국의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대목만 보면 중국 독일 관계가 제2의 봄을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귀국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과잉 생산을 한다면서 서구 기준에 따라 생산량을 줄이지 않으면 압박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황당합니다. 그것도 기술력이고 경쟁력인데 다짜고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게 반칙이란 논리입니다. 그는 또 뜬금없이 중국이 우크라이나 혼란을 수습할 책임이 있다면서 러시아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각본대로 하지 않으면 세계에 죄를 지은 것이란 논조였습니다. 클링바일은 또 어처구니없게도 타이완 해협 문제가 독일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클링바일이 하는 언행은 다카이치와 틀리지 않습니다. 멀고 먼 유럽에 있는 독일이 타이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황당할 뿐입니다. 그가 이런 소리를 하는 동안 타이베이에서는 주 타이완 독일 대표단이 일본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독일은 히스테리에 걸린 것 같습니다. 남아공 G20에 출석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리창 중국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고 중국과 전략 소통을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독일의 중요 무역 파트너라면서
중국은 세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러시아에 영향력을 끼쳐줘야 한다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독일은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과 장사를 해야 하고 히토류도 얻어야 하는 와중에 러시아에 압박을 해야 한다. 타이완은 독일의 핵심 이익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러시아와 중국은 독일과 일본을 이번에 단단히 혼을 내줘야 한다는데 거의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